자, 우리가 지금 3시간째, 4시간째, 화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핵산, DNA까지 이제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DNA를 배우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로잘랜드 프랭클린과 왓슨 크릭이 어떻게 DNA 구조를 발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이제 왓슨 크릭의 DNA 구조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1953년도에 발표가 됐고 196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덕택에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비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말을 이제 신비롭다고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치매가 왜 걸리는지, 인간이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왜 당뇨병이 일어나고 그 당뇨로 인해서 왜 죽는지, 그죠? 우리가 여러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적 기전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약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약들을 이제 많이 팔리는 약들을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블록버스터란 말 알아요? 우리가 영화가 잘 되면 우리가 블록버스터 무비라고 그러죠. 블록버스터 뜻이 뭐예요? 블럭을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왓슨 크릭의 DNA 구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덕택에 인류의 수명이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는 100세까지 살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100세 평균, 그죠?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A 구조를 알았으니까, 자,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그 기전을 매우 간단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인체 질환에 대해서 분자적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핵산의 구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5탄당이죠. 요게 이제 리보스였죠, 원래. 리보스였는데, 여기에 OH 대신에 H가 있으면 여기에 데옥시가 됐었죠?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우리가 DNA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2, 여기에 인산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매우 중요한 DNA를, 그리고 RNA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각각 C가 있어요. 탄소.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5탄당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탄소 번호를 여기를 1번 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그냥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그게 이제 화학자들이 그 약속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탄소의 위치를, 그죠? 화학자들이 5 옆에서 붙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5번 탄소에는 뭐가 붙어 있죠? 인산기가 붙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3번 탄소에는 뭐가 붙어 있죠? OH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핵산이 이렇게 쓰면은 베이스, 이렇게 또 다른 게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 똑같이 이제 OH가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CH2가 있고, 포스페이트가 하나, 보통 이제 3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요게,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요것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포스페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CH2.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죠?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는, 그죠? 우리가 데옥시 리보스하고 베이스가 있는 것들이, 그죠? 자, 어느 방향으로 붙어요? 3번 위치에 계속 붙는 거죠. 여기도 3번 위치에 또 다른 이제, 그죠? 포스페이트 3개를 갖고 있는, 그죠? 연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놈아가 또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DNA를 읽을 때는 여기 5번 탄소는 여기 변화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3번 탄소에, 그죠? 새롭게 들어오게 되니까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로, 그죠? DNA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NA를 읽을 때, 혹은 RNA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 방향으로, 3번, 5번
5'에서 3'으로 읽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DNA가 A, C, G, T, A, G, G, C, A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똑같이 상보적 가정은 T가 있고, G가 있고, 이거 뭐죠? C가 있고, A가 있고, T가 있고, C가 있고, G가 있고, G가 C지. C가 있고, G가 있고, T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A는 항상 뭐하고 붙는다고? T하고 결합하죠? 염기가,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줄게요. A는 T하고 결합하고, G는 뭐하고 결합한다고? 항상 C하고 결합한다. DNA에서. 여기 염기가, 이 염기는 A하고 T하고 C하고 G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게 염기가 쌍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A하고 T, G하고 C에 이제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소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요게 이쪽이 5'에서 3'으로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은 반대는 뭐예요? 역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해하셨죠? 그렇죠. 역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DNA를 합성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RNA를 합성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요 머릿속에 꼭 둬야 돼요. 5'에서 3'으로 합성이 되고, 우리가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우리가 DNA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 여러분 요번 시간만 이제 넘기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DNA는 이렇게 생겼죠. DNA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RNA는 여기에서 2번 위치에 OH 그룹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OH 그룹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RNA, 내가 이제 RNA를 간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는, 여기에 염기는 이 T 대신에 매우 구조가 유사한 우라시라는 놈을 갖게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RNA도 나중에 보면은 A하고, 그죠? 유라시라고 결합하고, G는 C하고 결합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 T하고 유라시는 같은 놈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RNA하고 DNA 차이는 첫 번째, 2번 탄소에 OH가 있으면은 RNA, 그러니까 리보스, 그죠? 뉴클레릭 애시드. 2번 위치에 이게 그냥 H가 있으면 데옥스리보스, 그죠? 뉴클레릭 애시드. DNA가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차이, 염기에 DNA는 T가 있고 RNA는 U가 있다. 그 차이 중에는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화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로 읽고, 방향을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로 DNA와 RNA가 합성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5번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5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화학이에요? 어려운 화학 아니죠? 그냥 우리가 유기화학자들이 탄소의 번호를 약속을 그렇게 하고, 그죠? 우리가 탄소의 위치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죠? 5번 탄소 위에는 인산기가 있고, 3번 탄소, DNA나 RNA에서 3번 탄소에는 이와 같이 OH가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우리가 리마인드를 좀 해보죠. 자, 오늘은 유전정보의 흐름, 자, DNA 복제, DNA에서 RNA로 만들어지는 전사,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 과정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있어요. 그죠? 요거 약칭으로 또 이렇게 한 거야. 요거는 이 노란색은 인산기예요. 이거 노란색은. 요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만약에 여기에 H기만 있다. OH가 없으면 요게 뭐라고? 디옥시. 그죠? 그러니까 뭐 DNA가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OH가 있다. 그럼 뭐가 되죠? RNA가 되는 거예요. 그죠? RNA가. 유일한 차이는 여기 2번 탄소에 OH냐 H냐에 따라 가지고 RNA하고 DNA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염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염기가
이와 같이 사이토신, 타이민, 그죠? 그 다음에 유라시 있는데, 이 유라시하고 타이민은 구조가 매우 흡사하죠? 그죠? 요거는 DNA에 있는 놈이고, 요거는 RNA에 있는 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데닌하고 구아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여기 또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DNA하고, 요건 뭐죠? DNA가 되고, 요거는 RNA.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고, 원래 저기 3번 탄소에 어디 있죠? OH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NA를 읽을 때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로 쭉 내려가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염기를 읽을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로잘랜드 프랭클린의, 그죠? 로잘랜드 프랭클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또 하나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가 달려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가닥이 한 가닥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다른 가닥, 이제 이 가닥은 지금 5번에서 3번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다른 가닥은 반대 방향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죠? 아래, 5번 탄소가 아래 있고, 위에 3번 탄소로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타이민은 뭐하고 결합하죠? 아데닌하고 결합하고,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결합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DNA는, 그죠? 우리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여기 보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수소 결합을 여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N하고 했지. 원래 O하고 N은 뭐야? 전자를 문장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임시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있고 델타 플러스가 있죠. 여기 O는 전자를 단서 뺏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결합이 생성되죠? 무슨 결합? 수소 결합. 맞아요? 수소 결합. 여기도 수소 결합이 생성되죠? 자, 이거는 지금 요거를, 그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이렇게 똑같이 놓은 게 아니라, 그 왓슨이, 그죠? 마분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안 맞춰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맞춰졌다고 그랬죠? 방향을 반대로 하니까, 그죠? 이거는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수소결합이 두 개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수소결합이 세 개 보여요. 그래서 왓슨이, 그죠? 왓슨이 마분지를 가지고 이 염기를, 이게 짝을 맞추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집어 보니까 얘가 수소결합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수소결합을 통해서 요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여기에 5번 탄소에서 3번 탄소로 쭉, 여기 3' OH 보이죠? 여기 5번 위치에 지금 포스페이트가 보이고, 그래서 5번 탄소, 3번 탄소로 쭉 읽어 나가고 있죠. 자, 다른 쪽 방향은 뭐죠? 다른 쪽 방향은, 자, 여기, 왜 여기도 안 보고 지금 뭐 핸드폰 보는 친구들은 지금 뭐야? 자, 핸드폰 다 치워요. 자, 5번 탄소, 그죠? 5번 탄소, 여기에 좀 인산기가 있고, 이게 5번 탄소란 말이야. 이쪽에 3번 OH란 말이야. 그죠? 5번에서 3번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뒤집어지니까 여기에 수소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왓슨은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로잘랜드 프랭클린의 엑스레이 회절 해가지고, 그죠? 필름에 보이는 상을 보고 이게 이와 같이 나선상의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 이와 같이 이제 꼬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선상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가 이 백본과 이 백본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에 수소결합이 나란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좀 큰 거하고 작은 거, 항상 하니까 이거 똑같은 폭이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똑같은 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자, 왓슨이 그래서 이제 크릭을 찾아가지고 내가 찾았다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날, 그죠? 마분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철골로, 그죠?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구조를 완성시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매우 간략한, 그죠? 힌트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죠.
그래서 이제 DNA 구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 나선 두 개의 가닥으로 이중 나선 더블 헬릭스라고 그래요. 더블 헬릭스라고 그러는데 이중 나선이란 뜻이에요. 헬릭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듀플렉스라고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중 나선 구조니까 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나 그리면은 요렇게 5'에서 3'으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가닥은 요런 식으로 좀 꼬여가지고 그죠? 여기 5'에서 3'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죠? 베이스가 짝을 짓게 됐죠? 여기 각각 이제 5개씩 짝을 짓게 됐는데 이해하셨죠? 그죠? 베이스가 짝을 짓는 구조예요. 자, 내가 항상 이렇게 그리면은 그리기 힘들겠죠? 간단하게 그릴게요. 항상 내가 그릴 때 5'에서 3',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5'에서 3' 이렇게 그리면 더 편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내 약속은 뭐죠? 이런 식으로 더블 헬릭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두 가닥이, 그죠? 나선상으로 꼬여있는 구조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릴 때, DNA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좀 편하게 좀 가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 사이는 지금 염기예요. 염기가, 그죠? 염기가 이렇게 짝을 지금 가지고 있죠? 베이스 페어, 그죠? 염기쌍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염기쌍은 뭐죠? 염기쌍은 항상 아데닌은 뭐하고 결합한다? 티민하고 요거는 이제 수소결합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구안인은 사이토신하고 요거는 뭐죠? 수소결합이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놓고 자, 이제 이 구조로부터 DNA가 어떻게 합성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간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꼬여있으니까 DNA 합성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맞아요? 풀어야 되겠죠? 그죠? 풀어야 되니까, 자, 이 DNA를 푸는 효소가 있어야 돼. DNA를 푸는 기계 장치가 있어야 돼. 그죠? 기계 장치. 내가 그 기계 장치를 내가 효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효소는 항상 제가 뭐시기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름을 에이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죠?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에이즈란 말은 그래서 효소라는 걸 뜻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기계를 말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야. 자, 요게 베이스 페어가 다 있으니까 이 베이스 페어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이중 나선을 푸는 효소가 있어야 돼. 그죠? 자, 근데 이게 헬릭스지. 이게. 그죠? 헬릭스니까 요거를 푸는 효소는 이름을 내가 지은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헬릭스를 푸는 효소. 헬리케이즈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알겠죠? 맞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아, DNA의 이중 나선을 푸는 효소라는 뜻이야. 맨 처음에 이 효소가 작동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은, 요거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풀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헬리케이즈 아래에서 쭉 작동해가지고 이제 DNA를 풀었어.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죠? 3'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풀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이제 5' 쪽이죠? 여기는,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계속 이제, 여기에 효소가, 헬리케이즈라는 효소가 작동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풀어나가겠죠? 이해하셨죠? 헬리케이즈라는 단어는, 그죠? 여러분이 굉장히 헬릭스를 푸는 효소라는 뜻이야. 헬릭스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NA를 합성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RNA가 필요해요. 여기서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A 뭐 C, T가 있다. 그러면은 요게 정확하게 짝을 맞춰 가지고 A 대신에 A하고 뭐가 붙지? T하고 붙지. T 대신에 RNA는 U란 말이야. G, A 뭐 이렇게 C 이렇게 쓰면 이렇게 G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DNA가 아닌 RNA를 만들어요. 맨 처음에 RNA DNA가 아닌 RNA를 만들어요. 요 RNA를 요거는 이렇게 요 가닥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이메이즈라고 그래요. 프라이메이즈. 요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게 요 부분을 요 RNA로 쳐져 있는 부분 요 이제 요 RNA 프라이머를 요걸 우리가 RNA 프라이머는 이제 뭐예요?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발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튀어나오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RNA 시발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 시발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죠? 자. 그죠? RNA 시발체. 그럼 요거는 뭐겠어? RNA 시발체를 만드는 효소가 되겠죠. 그죠? RNA 시발체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이거 프라이머라고 이야기합시다. RNA 프라이머.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작업은, 우리가 맨 처음 작업은 이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그죠? 요거는 항상 이와 같이 RNA를 이걸 만들건 항상 이와 같이 5'에서 3'으로 합성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은 이와 같이 RNA 프라이머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RNA 시발체를 만드는 작업이야. 그러면 여기 3' OH가 3'에 우리가 세 번째 탄소에 OH가 항상 있잖아. OH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 3' OH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효소가 작동을 하게 되냐면은 DNA 중합 효소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DNA 중합 효소. 이 DNA 중합 효소는 여기 열려 있잖아요. 이걸 열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쭉 가게 돼요. 그러면은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겠죠. DNA 중합 효소가. 그러면 여기서 DNA 중합 효소는 여기에 있는 염기쌍에 따라가지고 쭉 DNA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죠? 이해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교서가 어느 방향으로 가죠? 교서 3'으로 교서 가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DNA나 RNA를 만드는 것은 항상 무슨 데서, 어디에서 어디로? 5'에서 3' 방향으로. 매우 중요해요. 5'에서 3' 방향으로 가는데, 맨 처음에, 요거를 3' OH, 3'을 공급해주는 것은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가 작동해서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게 RNA 프라이머의 마지막에 3'에 OH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DNA 중합 효소가 요거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베이스 페어를 염기쌍을 만들면서 쭉쭉쭉 만들어지겠죠? D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쪽 가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요거는 5'에서 3'으로 쭉 해가지고 끝까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가닥을, 이 가닥을 우리가 선도 가닥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한 번에 쭉 가서 만든 거야. 리딩 스트랜드라는 뜻이야. 선도 가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도 가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사회 계열 학생, 과학자가 아니지. 인문사회 학자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나온,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뭘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뭘 설명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희대에 어떤 이제 사회학자 하나가 그 물리학에 나오는 최신 이론을 가지고 초현실주의에 대한 논문 하나 썼어. 매우 중요한 저널에, 썼어. 그래서 써가지고 그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논문에서 그게 업세트가 됐어. 업세트가 단 다음에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선언했어. 내가 인용한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은 전부 다 구라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인문사회학자들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인문사회학자들이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있지. 과학자들은 인문사회를 모르고, 인문사회학자들은 과학을 모르는 절름발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문사회학, 경영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간에 이런 기본적인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머릿속에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리가 이 됐어요. 선도가닥은 이렇게 하면 쭉, 여기서 내가 지금 딱 세 개. 맨 처음에 여기 푸는 효소가 뭐라고 그랬지? 이중화성을 푸는 효소? 그죠? 헬리케이드. 어려워 단어? 안 어렵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RNA, 여기 시발체를 만드는 효소 이름이 뭐라고 했지? 프라이메이즈. 그 다음에 RNA 시발체에서 3' OH, 그죠? 3'이 공급이 되면은 여기에서 DNA를 쭉 만드는 효소 이름이 뭐라고 했지?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 효소예요. 자, 요건 됐어. 선도가닥은. 근데 요걸 보세요, 여기. 내가 여기서 만약에 DNA를 이렇게 쭉 만들면은 3'에서 5'로 만들게 되지. 안 되죠? 그죠? 내가 뭐라 했지? 5'에서 3' 만들었단 말이야. 안 되지?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이렇게 쭉 못 만들고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쪽 부분에서 RNA C바체를 만들어요. RNA 프라이머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서 RNA 프라이머를 만들고, 이 앞쪽 봅시다. 이 RNA 프라이머를 먼저 만들고, 뭐 무슨 효소에 의해서? 프라이메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걸 이제 이 부분에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3' OH가 공급이 됐지. 그러면은 DNA 중합 요소에서 이렇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방향은 5'에서 3'이죠. 그렇죠. 자, 또 여기서 RNA 프라임을 만들고 쭉 그죠 DNA 중합 요소에서 여기까지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자, 이와 같이 얘네들은 조각 DNA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얘네들은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조각, 그죠? 이게 헬리케이즈가 풀어질 때 요거 만들고 또 헬리케이즈 위에서 다시 만들고 자꾸 지연이죠? 지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레깅 스트랜드, 지연 가닥이라고 그래요. 레깅은 이제 지연이 된다는 뜻이에요. 레깅 스트랜드. 그죠? 요거는 리딩 스트랜드라고 그래요. 요거는. 자, 그런데, 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 이와 같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지니까, 요거 조각조각 만들어진 걸 누가 발견했냐면은, 여러분이, 그죠?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거야. 일본 과학자들이, 그죠? 일본 과학자 중에 오카자키라는 과학자가 1950년대, 1960년대에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지? 그냥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그래요. 절편. 자, 그럼 뭐 오카자키까지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까지 왔어.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요 5'에는 OH가 교소,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이쪽에 5'에서 3'로 가네. 그죠? 여기 5'에서 3'로 계속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5'에서 3' 계속 가니까 OH가 계속 공급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제거한 장소에서 교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교소 3'에 있는 OH가 공급이 됐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RNA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갈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RNA 다 제거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그죠? 지금 끊어져 있잖아. 그죠? 이걸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연결시키는 거. 자, DNA 연결 효소라고 그래요. DNA 라이게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게이스는 라이게이션은 연결이라는 뜻이야. 라이게이션은. 그래서 우리가 연결 요소, DNA. 아, 그러니까 지연 가닥은 똑같아요. 이거 리딩 스탠드처럼 똑같이 가는데 뭐? 맨 처음에 헬리케이즈 가지고 풀어지고, 그 다음 RNA 프라이머즈 가지고 RNA 프라이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OH가 공급이 되면은 DNA 중합에서 쭉 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가닥을 연결시키는 효소가 뭐지? DNA 연결 요소가 이걸 결합을 시키면은 싹 다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와 같이 쭉 이제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5'에서 3' 만들어졌죠. 새로운 가닥이 여기 RNA 프라이머가 있고 여기서 쭉 가가지고 새로운 가닥에 DNA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에서 3' 쪽에 있는 거는, 그죠? 이거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5'에 여기 이제 오카자키 프라이머트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RNA 제거해가지고 자 갖고 DNA 연결해서 연결이 됐죠? 그러면 다 이거 어디까지 연결되지? 쭉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죠?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 가닥과, 그죠? 우리가 선도 가닥에서, 그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자, 이제 DNA가 한 가닥에서 이제 몇 가닥이 된 거지? 두 가닥이 된 거지. 근데 이 두 가닥은, 그죠? 엄마 DNA하고 똑같은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죠? DNA가 하나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다음은 어떻게 되지? 두 개가 네 개가 만들어지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설명이에요. 생명 현상을 설명할 때. 자, 우리가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그죠? 우리가 새롭게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유전자, 엄마 세포에서 딸 세포로 똑같은 유전자가 교선 전달되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DNA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DNA 복제라고 그래요. DNA 복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자, 아까 내가 RNA는 없어진다고 그랬어. 맞죠? 요거 RNA는 나중에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요 끝부분은 항상 왜냐하면 이제 DNA나 RNA를 DNA를 만들 때 3'OH가 있어야 되는데 이 끝부분은 만들 방법이 없죠. 그죠? 나중에 요거는 이제 DNA 끝부분을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화하고 연결시키는, 그죠? 노화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전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한 3년 전에 이 끝부분을 어떻게 복제하는지를 이해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이와 같이 DNA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몇 개의 효소만 있으면 돼? 맨 처음에 DNA 헬릭스, 그지? 를 푸는 효소, 헬리케이즈. 그 다음에 RNA 시발체를 만드는 프라이메이즈. 그 다음에 그죠? DNA 연결로서 나중이고, DNA를 합성해야 될 거 아니야? DNA 중합 효소. 마지막에 뭐지? DNA 연결효소. 딱 네 가지만 있으면, 이 네 가지 효소만 있으면 네가 지금 DNA를 지금 네가 복제할 수 있겠지. 맞아? 실제로 시험관에서 이렇게 복제할 수 있어. 시험관에서. 그 시험관 안에서도 DNA를 만들어가지고 이 효소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DNA를 두 가닥에서 네 가닥에서 여덟.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DNA를 매우 쉽게 복제를 할 수 있는 PCR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그래서 네가 이제 예를 들면은 네가 이제 어떤 병원균에 감염이 됐어.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이 시발체만 있으면은 이 시발체 두 개만, 그러니까 시발체, 여러 종류의 시발체만 있으면은 네가 어떤 종류의 병균에 감염된지 3시간 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네가 예를 들면은 뭐 HIV에 걸렸다. 그죠? 가정되지. 그러면 HIV에 대한 시발체만 있으면은 2시간 내지 3시간 후면은 네가 HIV에 걸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자, 뭐 때문에? DNA 중합 효소. 그지? 자, 이와 같이 이런 효소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험관에서 DNA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엄마 세포에서 딸 세포로 가는데, 그죠? 여기서 엄마하고 딸은 그 성적으로 어떠한 그것도 없어요. 바이어스도 없는 거야. 영어에서 그냥 엄마 세포, 딸 세포에서 쓴 거야. 아빠 세포, 아들 세포도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DNA 복제가 됐어요. 자, 근데 이 DNA는 뭐를 갖고 있죠? 유전 정보를 갖고 있죠. 이 유전 정보라는 건 뭐야? 결국은 단백질로 전환될 수 있는 유전 정보죠. 그죠? 그러니까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이렇게 5'에서 3', 그 다음에 3'에서 5'으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이 부분이 DNA가 있으면 여기 이제 염기상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염기상을 이제 끊으면은 염기상을 이렇게 부풀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항상 5'에서 3'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네. 요게, 5'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요게 5'에서 3'으로, 요 한쪽 방향만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새롭게 이렇게 가닥이 이쪽 부분을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부풀어진 부분이 계속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부풀어진 부분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게,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빠져나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호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RN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자, 여기에, 그죠? 여기에는 요 RNA를 합성하는 RNA 중합효소라는 게 있어서, 두 가닥 중에, DNA의 두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이 돼도 돼요. 그죠? 어떤 가닥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RNA 중합효소가 요 DNA를 쭉 가면서 요 RNA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RNA하고 DNA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딱 두 가지 차이. 그죠? 맞아요?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DNA에서, 여기다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NA에서 우리가 RNA를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잠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DNA가 5' to 3', 5' to 3'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RNA 중합효소가 있으면은, 이 RNA 중합효소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아래쪽 방향. 자, 여기가 5'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3'으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자, 이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요 RNA는 이쪽 방향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호소 가겠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이 그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RNA는, 그죠, 여기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 그죠, 이 방향으로 RNA 중합효소를 따라가지고 쭉 가면서 새로운 RNA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만들어질 때 보면은,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5' to 3'의 DNA 방향이고, 요거는 5' to 3'의 RNA 방향이죠. 자, 여기서 쭉쭉 이제 만들어져, 옆 부분에 A, U,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잖아, U.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들면은 5'에서 3'으로 계속 빨간색의 RNA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RNA를 만들 때는 효소가 뭐만 있으면 돼? RNA 중합효소만 있으면 돼. 이 RNA 중합효소는 요 DNA를, 그죠? 왔다 하면서 이쪽 바지로 갈 때는 아래쪽 가닥, 왼쪽으로 갈 때는 위쪽 가닥에, 그죠? RNA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요거는 DNA 합성하고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NA까지 만들었어. 자, RNA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 세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유동물 세포예요. 이제 사람 세포라고 봅시다. 사람 세포가 있으면은 핵이 있어. 핵은 DNA를 품고 있는 유전 정보의 보관소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DNA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죠. DNA가. 그죠? DNA가 있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이제 RNA를 만들어내죠. RNA. 그러면 이 RNA는 자, 핵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요 RNA가 이렇게 핵 바깥으로 나가서 이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DNA에서 DNA를 다시 만드는 거, 우리가 이거를 DNA 복제라고 그러고,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RNA에서 요 R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역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DNA 복제는 배웠어요. 전사도 배웠어요. 전사도. 자, 마지막 단계, 이 RNA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RNA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NA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RNA 종류는 메신저 RNA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단백질로 가게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유전 정보. 자, 단백질로 가게 하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라이보소말 RNA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렇게 쓰는데, 요 라이보소말 RNA라는 놈은 또 라이보소말 프로틴하고, 라이보솜 프로틴,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걸 뭘 형성하냐면은,
라이보솜이라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단백질 합성 공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메신저 RNA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계 장치라는 뜻이에요. 라이보솜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죠?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죠? 라이보솜 RNA하고 이 라이보솜을 단백질이 합쳐져 가지고 그죠? 얘같이 라이보솜을 아주 큰 그죠? 매우 큰 기계 장치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라이보솜은 이제 띠라고 생각해. 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라이보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메신저 RNA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메신저 RNA가 이게 쭉 가면서 메신저 R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아미노산 서열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뭐라고? 라이보솜이에요. 이따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RNA야. 트랜스퍼 RNA. 트랜스퍼 RNA. 요거는 tRNA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쉽게 해가지고, 그죠? 염기 서열에 있는 정보를 아미노산 정보로, 그죠? 아미노산 정보로 바꾸게 하는, 그죠? 일종의 연결 R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봅시다. 자, 내가 RNA,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메신저 RNA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은, 자, 이제 세포질에서 어떤 일이 하게 되냐면은, 일단은, 자, 메신저 RNA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메신저 RNA가 쭉 가게 되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AUG, 뭐 CCC, ATG, 맞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간다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연기 정보 서열이 있어요. 근데, 자, 이 연기 정보 서열이,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염기 정보 서열에, 그죠? 만약에 2개의 염기로 구성이 됐으면은, 우리가 4개의 염기가 있고 4개의 염기가 있으니까 모두 8개의 정보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2개의 염기를 읽어서, 요거를 아미노산이라는 정보로 전환시킨다고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염기가 하나만 가지고 아미노산 하나로 간다 그러면은 염기가 4종류가 있으니까 4개의 아미노산밖에 못 만들어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2개의 염기를 가지고 그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러면은 모두 몇 종류의 아미노산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4 곱하기 4, 46, 16개네, 그죠? 4, 46. 16개의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4, 46. 그죠? 맞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논리로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3개의 염기 정보를 가지고 요거를 아미노산을 취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개가 되나요? 충분히 남죠. 우리가 아미노산이 20개니까. 충분히 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야? 우리가 이 염기 서열에, 그죠? 염기의 3개의 염기를, 그죠? 하나의 아미노산을 전환시키면은 우리가 20개의 아미노산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개는 부족해. 하나는 당연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염기 서열, 3개의 염기 서열 정보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 1번, 여기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그죠? 아미노산 4번.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5번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 안 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특히 문과 학생들한테. 자, 예를 들면은 내가 A, C, U, G, A, C, A가 이렇게 있어. 이게 메신저 RNA의 정보야. 그죠? 자, 내가 만약에 2개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면은, 요걸 이제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면은,
자, 두 개의 염기 서열에서 우리가 4 곱하기 4니까 모두 8개의 서로 다른, 그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그죠?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6개, 죄송합니다. 16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유지할 때는 16개의 아미노산밖에 못 만들어내요. 정보를.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반면에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시키면은 우리가 모두 64개의 컨비네이션을 갖게 되고, 그죠? 컨비네이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64개의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64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64개의 아미노산이라는 정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보는 우리가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 정보를 담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염기를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정보를 치환할 때 세 개의, 그죠? 염기 정보만, 세 개의 염기 정보가 나란히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트리플릿 코드라고 그래서요. 자, 메신저 안에 만약에 CUU, CUC, CUA, CUG, 자,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읽혀지면 우리가 이거를 뮤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두 개의, 두 개가 아니라 얘같이 세 개의, 그죠? 이게 세 개의, 이렇게 레터라고 합시다. 세 개의 레터를 쭉 읽으면은 우리가 얘같이 20개 중에 아미노산 중에 하나를 읽을 수가 있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 GAS는 아스팔틱에스라는 아미노산으로 정보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DNA에 있는, 그죠? 염기 서열의 정보는 3개씩 읽어가지고 각각의 아미노산, 그죠? 정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진법,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0하고 1의, 그죠?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숫자를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그죠? 어때요? 두 개의 기호만 가지고 그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10의 숫자를 만들고 100이라는 숫자도 만들고 한글에 대한 정보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세 개의, 그죠? 염기 서열을 가지고 각각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요거 슬라이드로 이제 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메신저 RNA는 배웠어요. 메신저 RNA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염기 서열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 정보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보솜이라는 거, 여기 라이보솜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가 이제 트랜스퍼 RNA 놈인데, 우리가 이제 요놈아는 RNA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5'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펼쳤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AAG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메신저 RNA, 요거는 이제 5'에서 3'을 이렇게 가니까 메신저 RNA가 이렇게 가면은 순서가 UUC하고 정확하게 수소계라고 만나요. 메신저 RNA에 UUC를 만나게 되면 이놈아가 달라붙겠죠. 이해했어요? 여기 메신저 RNA가 쭉 있는데 거기에 UUC라는 정보가 있으면 얘가 달라붙겠죠. 근데 우리가 UUC라는 요거를 이제 코드이라고 하고 이 tRNA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엔타이 코드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메신저 RNA UUC하고 붙는데 이 AAG 엔티코드를 갖고 있는 놈은 여기에 아미노산에 여기에 3' 쪽에 아미노산, 특정한 아미노산, 류신이라면은 류신에 대한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거야, 이미.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죠? 이게 뭐, 다른 걸로 A,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GGC라고 그러면은 이게, GGC라면은, 이게 GGC는 또 다른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요거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UUC라는, 그죠? 코드는 있으면은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특정한 요 코드를 갖고, 엔티코드를 갖고 있는 특정한 아미노산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RNA는 결국은 뭐 하느냐면은 리보솜이라는 공장에 가서, 그죠? 메신저 RNA는 코돈을 읽어서 그 코돈에 정확하게 매치되는 엔티코돈을 매치시켜가지고 여기에 아미노산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요 T 트랜스포 RNA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약칭해서 이렇게 써버리자 이거예요. 얘 엔티코돈이 갖고 있는 놈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그 하나 붙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이보솜이라는 공장으로 이제 가보죠. 라이보솜이라는 공장으로. 자, 우리가 라이보솜은, 이게 이제 라이보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큰 서브니, 큰 단위하고 작은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라이보솜은 아까도 했지만, 라이보솜을 RNA하고, 라이보솜을 프로틴, 라이보솜 RNA하고, 라이보솜 프로틴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 이제 메신저 RNA가 쭉 있는데, 메신저 RNA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A, U, G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A, U, G 코드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에 트랜스포 RNA는 그죠? 이렇게 CAU의 엔타이 코드를 가져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수소결합을 가지고 잘 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딱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CAU 엔타이 코드를 갖고 있는 놈은 메타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싣고 다니는 놈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자, AUG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죠?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 요게 이제 트랜스포 RNA, 요거 트랜스포 RNA죠? 메신저 RNA하고 트랜스포 RNA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이 트랜스포 RNA가 여기가 결합해서 메탄이라는 요게 이제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메타인은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아미노산 라이보솜 RNA하고 라이보솜 단백질 가지고 드디어 공장이 완성이 돼요. 공장이. 그러면은 이 공장에는 트랜스포 RNA가 붙은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첫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써요. 그죠? 폴리펩타이드가 붙는 장소. 그래서 P 사이트라는 곳이고 A는 아미노 애시드가 붙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 사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와 같이 A, U, G를 가지고 있고 메타온이 붙으면 맨 처음에 이와 같이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 그죠? 라이보솜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메타온이라고 쓰다 AUG. 그러면 두 번째 아미노산이 여기에 이제 뭐 시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코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코드에 맞는 엔타이 코드를 갖고 있는 놈이 여기 딱 붙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미노산을 여기다 싣고 오겠죠. 그렇죠. 싣고 오겠죠. 여기 지금 여기는 내가 여러 개 했지만은 여기 이제 메탄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tRNA가 오게 되고 A 사이트에 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 아미노 사이에서 그죠? 우리가 컨덴세이션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탈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펩타이드 본드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펩타이드 본드를 갖고 있는 놈이 이와 같이 이 자리에 A 사이트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신저 RNA가 이쪽으로 쭉 그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되면은 당연히 요놈은 떨어져 나가고 요 폴리펩타이드를 갖고 있는 요놈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해했어요? 그죠? 오겠죠? 자,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그죠? 끊임없이 교서 그러면 이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 네 개, 뭐가 쭉쭉쭉 가면서 그러면 100개, 200개, 300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아미노산이 200개, 300개 계속 붙는 거야, 이렇게. 이 방법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코돈의 메신저 RNA에 AUG, UAA, UGA라는 우리가 이 서열이 있으면은 여기에 어떠한 트랜스퍼 RNA도 결합하지 못해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에 이제 방출 인자라는 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더 이상 아미노산이 못 붙으니까 여기에서 단백질 합성이 끝나겠죠. 그죠? 단백질 합성이 끝나고 요것 때문에 그야말로 요 펩타이드를, 그죠? 폴리펩타이드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의, 그죠? 합성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거는 시험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매우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그죠? 생물학자들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RNA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P 사이트가 뭐고 A 사이트가 뭐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에서 메신저 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라이보솜 RNA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전사라는 과정을 해서 이걸 세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포질로 나와서 메신저 RNA가 이와 같이, 그죠? 라이보솜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죠? 라이보솜하고. 자, 라이보솜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단백질, 뭐라고 그랬죠? 공장이라 했어요. 단백질 공장.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AUG, 이게 이제 시퀀스가 CCG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맞는, 그죠? 여기에 맞는 tRNA가 붙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AUG는 여기에 메타이온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메타이온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붙겠죠? 그죠? 붙으면은 여기에서 A라는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붙었으니까 요걸 메신저를 이쪽 방향으로 끌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전환이 되죠? 그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아미노산이 붙겠죠? 세 번째 아미노산이 붙겠죠? 쭉 가다가, UUA라든지, AUG라든지, UAG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스탑 코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어떠한 tRNA도 못 붙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요거는 이제 tRNA가 되겠죠? tRNA. 우리가 라이보솜, tRNA, 메신저 RNA가, 그죠? 메신저 RNA가 세 개가, 그죠? 복합체를 형성해서 결국은 메신저 RNA에 있는 세 개의, 그죠? 베이스, 세 개의 염기에 대한, 그죠? 각각 세 개에 대한 염기가 각각의 아미노산 하나로 다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염기 서열에 있는, 그죠? 염기 서열에 있는 유전 정보가 뭐가 되죠? 아미노산이라는, 그죠? 정보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복잡한 과정은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추출물은 뭐냐면은, 자, DNA 복제 과정은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죠? 자, RNA를 만드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이제, 자,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 세포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그래서 DNA에서 복제가 되는 거, 그죠?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는 세 가지가 있어요. 메신저 RNA, 그죠? tRNA, 라이보솜 RNA를 만드는데, 요 세 개를 다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죠? 단백질을 만들어 내겠죠. 자, 현대 과학은 이런 일들을 세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 안에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시험관 안에서도. 그러니까 시험관 안에서도 tRNA, 라이보솜, 그죠? 다 정제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 DNA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단백질 정보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DNA에 있는 염기서열 정보가 단백질로 전환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메시지만 하나만 딱 더 넘겨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DNA에서 RNA로 전환될 때 DNA 모든 부분이 다 RNA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DNA는 예를 들면 DNA는 이렇게 무진장 긴데 이제 더블 헬릭스에 이렇게 무진장 긴데 그 중에 단 2에서 3%, 한 2%만이 DNA 부분에 2%만이 RNA로 전환이 돼. RNA로 그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DNA 2%만이 이해할 수 있죠? 나머지 98%는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거는 이 DNA 우리가 사람이 이제 43상 23쌍의 DNA를 갖고 있는데 23쌍의 DNA 중에서 매우 길죠. 매우 그 엄청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98%는 기능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2%만이 RNA로 전환이 돼요. 우리가 RNA로 그 정보가 전환되는 DNA의 자리를 유전자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메시지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유전자. 자,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이 일부분만, 모든 부분이 아니라 뭐로 전환이 된다고? RNA라는 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메신저 RNA, 라이보소말 RNA, tRNA. 요런 걸 이 부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정의를 해요. 이해했죠? 나머지 98%는 여전히 과학자들이 지금 그 기능을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한 28,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파리 한 2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거의 유전자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뭔가 휴먼 스페시픽한 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뭔가 달리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측면에서는. 예.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성과 여성이 단 한 개의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 한 개의 유전자가 없어지면은 여성이 되고 그 유전자가 하나만 있으면은 남성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